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0 우리가 6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교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비교 방식은 이 비중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가 매년 우선 한 문제 출제되는데, 자, 올해 시험에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올해 시험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 개념도 우리가 30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이 개념, 또 비중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도 또 자주 출제하는데,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 있어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이 비준가액인데, 이 비중가액 구하는 이 계산 문제, 이 비중가액 구하는 이 계산 문제를 우선 출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자, 우선 개념부터 볼까요?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은 이 가치 형성 요인이, 자,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우리가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거래 사례에 있어서의 이 가액을 먼저, 거래 사례를 구하면 거래 사례의 가액이 나오겠죠. 자,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우리가 시정, 우리가 수정,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가치 형성 요인, 우리가 비교 등이죠. 자,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와 또 개별 요인 비교가 있겠죠. 자, 이때 여러분이 계산을 하려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아야 계산을 하죠. 또 네모 안에 들어갈 만 무엇입니까? 또 자주 출제하죠. 이 사정, 보정이죠. 24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아야 우리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하는 기준. 자, 거래 사례를 우리가 수집하는 기준이 크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이 첫 번째가 이 사정, 보정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얘기하죠. 이때 사정, 보정이다. 자, 여러분 사정이 있으면은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가액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매로 인해서 가격이 싸게 낙찰받았을 때는 이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고, 또 비싸게 고가로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죠. 그래서 두 가지, 증액을 해야 될 사정 보정 요인이냐, 감액을 우리가 해야 될 사정 보정 요인이냐, 자, 이것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사정 보정치인데, 이 사례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우리 비교했을 때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정상적인 우리가 가치, 이 시장 가치를 100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례 물건도 우리가 100으로 볼 때 우리가 알파가 바로 뭐죠? 사정 보정률이죠. 이 사정 보정률 몇 프로냐를 묻는데, 우선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부동산이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플러스로 이렇게 가면 되겠고, 이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정 보정에 있어서 가능성을 우선 또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시점 수정의 가능성. 자, 시점 수정의 가능성 또는 시간적 유사성을 얘기하겠죠. 시간적 유사성을 얘기하는데, 자, 거래 사례 가액이 얼마냐? 자, 거래
사례에 있어서의 가액이 우리가 4억이다. 자, 이때 우리가 21년 11월 1일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한 날짜죠. 그래서 이 거래한 날짜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례를 수집할 때는 이 거래 시점은 분명하게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평가 대상 물건의 이 기준 시점이 우리가 2022년 5월 1일이다. 이게 기준 시점이죠. 자, 기준 시점을 보면은 이 거래 시점은 분명하고,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오차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이렇게 시간적으로 불일치하고, 또 우리는 가격 수준이 다른 경우에 이 거래 시점에서의 거래 사례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 시켜주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기준 시점에서의 사례 물건에 있어서의 가액, 이 기준 시점에서의 사례 물건에 있어서의 가액이 4억이다. 4억일 때는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죠. 가격이 우리가 같다. 6개월 동안 가격이 변화가 없다. 그럼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고 가격이 5억이다. 이때는 시점 수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죠. 이때는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경우에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이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연도 대비 형태의 지수로 나타나는 지수법과 우리 변동률 적용법인데, 이 토지인 경우에는 이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1 플러스 R의 N은 기간이고요. R이 우리가 변동률이죠. 그러면 우리 토지인 경우에는 지가 변동률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 지수법에 있어서 시점 수정치는 거래 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보죠. 100으로 봤을 때 기준 시점에서 어떻게 바뀌냐. 자, 거래 시점의 이 지수에 대해서 이 기준 시점의 지수를 어떻게 보냐. 이 기준 시점에서 거래 시점보다 가격이 상승하면 플러스로 가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 마이너스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점 수정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나눠볼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위치의 유사성이죠. 자, 위치의 유사성은 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을 묻는 거죠. 자, 위치의 유사성은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한다. 자,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동일 수급권 내의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내부 안에 있는 우리가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합니다. 자, 인근 지역이죠. 자, 인근 지역은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자, 이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사례를 우리가 수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적 공통성이 있고, 우리가 기능적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가 없다. 이 지역 요인 이 비교 과정이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고, 이때 동일 수급권 내에, 자, 사례 자료 수집의 이 최원방권이 이 동일 수급권인데, 이 동일 수급권에 있어서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과 이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이 지역의 특성이 우리가 유사한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유사 지역은 어떻게 되죠?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죠. 따라서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면은 이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방법, 지역 요인을 우리가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우리가 종합적 비교법이 있고, 그리고 평점법이 있죠. 비교 항목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를 채택하죠? 상승식,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승식을 채택을 합니다. 비교 항목이 있죠. 이 비교 항목이 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같은 비교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요인 비교치는 분모는 뭐죠? 분모는 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 자, 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인 유사지역이고, 분자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인 인근 지역인데, 자, 여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인 인근 지역을 의미하고, 분모는 사례 부동산에 속한 유사 지역. 요것을 두 지역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은 플러스로 가면 되겠고, 비교를 했는데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로 가면 되죠.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로 가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하는 방법이 우선 우리가 보는 거고, 네 번째는 물적 유사성이죠. 자, 물적 유사성은 바로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묻습니다. 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겠죠.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얘기하죠. 자, 이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도 우리는 지역 요인 비교하는 방법과 똑같죠. 자,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종합적 비교법, 또 비교 항목을 가지고 또 비교하는 평점법이죠. 자, 이때 개별 요인 비교치는 분모는 사례 부동산, 분자는 또 대상 부동산인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계산 문제가 하나 출제를 했습니다. 사례를 하나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9페이지에 문제 1번 되겠습니다.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인데, 이 거래 사례 부동산과 개별 요인, 우리가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승식으로 구한 개별 요인 비교치는 얼마냐. 자, 이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 건데, 자, 분모는 지금 자, 이렇게 4개가 나오죠. 자, 이때 이 사례 부동산이 우리가 100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례 부동산을 우리가 100%이죠. 100으로 봤을 때, 자, 첫 번째 박스 볼까요? 우리가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다. 자,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뭐죠? 플러스. 우세일 때는 플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이 5% 뭐하다? 열세에 있다. 자, 3% 열세다. 3% 열세일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상 및 고조는 동일하다. 그럼 100분의 100이 되겠죠? 100. 그리고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4% 뭐다? 4% 우세하다. 우세하니까 뭐죠? 플러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비교 항목을 다 곱해준 게 바로 상승식입니다. 상승식. 자, 그래서 100분의 105는 얼마죠? 1.05 곱하기 100분의 97은 0.97 곱하기 1 곱하기 100분의 104 1.04. 요 4개를 우선 계산해 주면은 얼마 나온다? 1.059가 나오죠. 1.059.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자, 이렇게 분모는 사례 부동산, 분자는 대상 부동산으로 가고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로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계산하는 문제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비중 가액은 얼마냐? 자, 박스에 세 번째 거래 사례에 있어서의 가격이 나오죠. 자, 거래 사례 가액이 얼마죠? 2억 4천만 원이 나오네요. 자, 2억 4천만 원이 우선 나오고 있고, 거기에 보면은 거래 사례는 정상적인 매매임 했죠. 정상적인 매매라는 것은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 자,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가 변동률이 나오죠. 자, 지가 변동률 2월 1일, 2020년 2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9월 1일까지 상업지역이 몇 프로 상승했다? 5% 했다? 상승을 했다. 상승을 하면 뭐죠? 플러스. 자, 그리고 지역 요인을 보면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 여러분, 이렇게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은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개별 요인을 보면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우리가 3%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뭐죠? 플러스. 우세일 때는 플러스인데 또 면적이 다르죠. 자, 평가 대상 토지가 얼마죠? 110 제곱미터. 이 대상 토지가 면적이 요건데 거래 사례는 어떻게 돼? 면적이 120이다. 여기는 120. 사례는 12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여기 얼마죠? 1.05 곱해주고, 그럼 100분의 1.03 곱해주고 120분의 112분의 11이죠. 12분의 11. 우리가 곱해주면, 이제 요걸 곱해주면은 약 얼마 나오냐? 2억 우리가 3,793만 원. 2번이 정답이죠. 2억 3,793만 원이 우리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2번 지문 정답. 이렇게 면적이 다르면은, 이렇게 면적이 다르다. 대상 토지와 사례 토지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이 면적 비교도 우선 해줘야 된다. 자, 면적이 다르면은 이렇게 면적 비교도 해줘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구한 대상 토지에 있어서의 가액은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건데, 자, 여러분 교재 248페이지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죠. 자, 이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우리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뭐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이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우리는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죠.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시점 수정이 나오죠. 시점 수정. 자, 여러분 31회 시험이죠. 31회 시험에 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 무엇입니까? 여기에 출제했었죠.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및 개별 우리가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죠. 자, 작년 시험에 대상 토지 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또 그 밖에 요인까지 주어졌어요. 그때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내용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자, 거기에 예제 바로 위에 보시면 5번 지문 있죠. 만약 우리 토지 평가 시에 적정한 실거래가 있는 경우, 뭐를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그 5번 지문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비중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 자, 요 수식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요 계산하는 방법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계산 문제가 출제 예상되니까 잘 정리를 또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250페이지의 수익 방식, 소득 접근법에 대한 내용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